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이제 2시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앞서 어떤 말을 내놓을지, 조사는 얼마나 이뤄질지 등 관심이 초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보도국 김민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드디어 오늘입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출석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특검 조사 단계에서도 대면 조사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 등을 이제 이유로 해서 이제 무산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결국 검찰 포토라인에도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 전 대통령 측에 오늘 오전 9시 반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시간여 정도 남은 시간이죠. 9시 반까지 검찰 청사로 오라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날 15일 날 이제 통보한 날에 박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예견 일시에 도착을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만큼 오늘 갑자기 일정을 늦추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대로 시간에 맞춰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역대 4번째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에 4번째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예, 오늘 조사에 맞춰서 이제 검찰도 그동안 좀 많이 바쁘게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술 내용 등에 따라서 이렇게 신병 처리가 결정되는 만큼 검찰은 이 비상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주말 휴일도 있고 이제 특수본 관계자들이 출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조사는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오라 마라 할 것은 없고 한 차례 걸쳐서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강도 높은 조사가 또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를 그동안 굉장히 완강히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 내놓을 핵심 증거들도 이제 추리는 작업들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청사 보안도 한층 강화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우 등을 갖춘 이유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외에 다른 사건 관련자들은 아예 청사의 소환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허가받은 취재진들 외에는 검찰청사에 한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비표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취재진들의 개인 차량도 어젯밤 9시까지 모두 빼달라 이런 요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통령 조사실에는 이제 가림막이 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디에서든 볼 수 없게 이렇게 철통 보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아마도 예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사 때도 이제 어떤 카메라 한 장으로 인해서 이게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청사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는 방안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사가 이뤄지게 될 장소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당초에는 이제 형사 7부, 그러니까 형사 8부가 있는 7층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7층의 영상 녹화실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곳은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은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특수 일부가 있는 10층으로 이제 10층의 영상 녹화실이 유력하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쪽이 조금 더 보안상으로 이제 안전하다는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막판에 또 조사실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조사는 그 특수일부장인 이원석 검사 또 형사 8부장인 한웅재 검사가 맡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지난 특수본 때도 또 삼성의 부당 지원 또 출연금 강제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기도 했거든요. 이 줄기를 이어가면서 좀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최순실 씨라든지 안종범 수석과도 공모 관계인 만큼 대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검찰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지만 하겠다, 하지 않겠다 확답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 사택에서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예상되는 동선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삼성동 사저에서 이제 출발을 하겠죠. 이제 좌측에서 출발할 때 중앙지검까지는 청와대 경호실을 제공하는 경호 차량을 타고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 기간에 따라서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호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시 대검에 소환될 때 리무진을 타고 봉하마을에서 이제 소환이 됐었잖아요. 하지만 중앙지검 청사 입구는 화면에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예. 대형 차량이 드나들자니 조금 이렇게 통로가 좁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는 아마 뭐 승용차라든지 조금 이렇게 봉고차 정도 타지 예.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는 동안에는 청와대에서 자택으로 돌아갔을 때처럼 앞뒤로 이 경호를 받아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저에서 검찰까지는 대략 한 5, 6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거리가. 그래서 차로 운전하면 10여 분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취재 차량들이 몰려들면서 아마 생중계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만큼 근데 아마 정확한 동선은 아마 그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청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포토라인을 지나게 되고 이때 이제 포토라인을 지나면 검찰 간부들이 이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질 않아서 사실 오늘 포토라인에서 입을 열지가 좀 많이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포토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검찰청사 앞에 중요 피의자가 오면 세워놓는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이른바 네. 뭐 사진 기자들이 세모나게 노란색 테이프로 이제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포토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네. 서서 취재진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하기도 하고 또 회피하고 그냥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예. 그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추측을 해보면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조사를 받기 전에 그 면목이 없다. 또 한마디 해달라는 이야기에 다음에 하죠. 이렇게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그다음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출석 즈음에 이 정도 얘기는 하지 않을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그동안 뭐 억울하다, 그동안 나를 엮은 것이다라고 굉장히 부인을 해왔기 예. 때문에 예. 또 한편으로는 그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일단 주어진 혐의가 13개나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 역시 좀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뇌물 혐의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본과 그 특검을 거쳐오면서 그 대통령의 혐의는 13개로 늘어난 예. 상태입니다. 직권 그 혐의를 보면요, 뇌물수수, 그다음에 직권남용, 강요, 또 직무상 비밀 누설죄로 나눠져 있지만 그 이제 가지를 보면 13가지나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특히 특검 단계에서 기업 재단 출연에 대해서 직권남용, 강요, 검찰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뇌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뇌물죄는 형량도 무겁습니다. 1억 원 이상이면 수수하거나 약속하거나 아니면 요구하거나 했을 때 다 예. 적용이 되는 건데요.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예. 일단 특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와 K재단에 대해서 뭐 삼성을 비롯해서 일부 대기업들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뇌물로 봤습니다. 또 삼성이 뭐 최씨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한 뇌물로 봤거든요. 그래서 검찰과 특검의 판단이 일단 좀 다른 상황에서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그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뭐 최태원 SK 회장이라든지 장선욱 롯데 면세점 대표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건 역시 그 뇌물죄수를 앞두고 재단 출연이나 대가로 인해서 어떤 사면 혹은 면세점에 선정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조사를 이제 한 번 더 거침으로써 박 전 대통령 이제 조사를 좀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측도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면서 이제 막판 예.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형아, 황성욱 등 이제 9명이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밑에 물밑 지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뭐 일부 이제 리허설을 한다고 하죠.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뭐 잘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게 조금 더 핵심 쟁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 측도 이제 사전에 막판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워낙 혐의가 많아서 조사 시간이 아무래도 장기간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영장 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조사 시간을 따져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혐의가 더 늘어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탄핵 정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검찰을 질문한 준비한 질문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수백 개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는 아마 자정을 넘길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으로 파면당하긴 했지만 전직 타이틀한 대통령 타이틀이 결코 또 가볍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고 또 혐의도 여러 가지인 만큼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구속영장 카드도 당연히 이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제 혐의가 중하거나 아니면은 피의자가 이제 증거인멸을 할 경우,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예. 이렇게 따지면 조사를 이제 하게 되면서 뭐 박 전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파면 탄핵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의견이 양분돼 있잖아요. 현실 여론이 굉장히 양분된 상황에서 예. 또 지금 대선 국면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영장 청구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김민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